안녕하세요. 나무의사 김철응입니다.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 나무와 관련된 궁금한 이야기, 나무와 관련된 최신 정보 등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나무주사입니다. 나무주사하면 교과서나 이론 서적에 나오는 숫자가 있죠. 30도에서 45도, 그 다음에 30cm. 이러한 수치가 나오는데 수치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주사는 왜 또 언제 줄까요? 나무주사를 주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주사를 주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무의 뿌리나 잎의 기능을 상실을 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또는 영양제를 필요로 하는 쇠약한 증상이 있을 때 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병이나 해충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약제를, 농약을 주입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약간 구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방법상인 것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농약은 주어진 양량을 그대로 주면 되고요. 반면에 영양제 또는 쇠약할 때 또는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하는 것은 다소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알아볼 거는요. 뿌리와 잎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왜 이것을 줘야 되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뿌리나 잎에서 하는 기능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일단 잎을 보면은요. 광합성 작용을 하고 증산작용이 일어나죠. 증산작용을 하게 되면은 수분 포텐셜에 의해서 장력에 의해서 뿌리로부터 수분이 지속적으로 올라옵니다. 뿌리에서 하는 역할은 그 수분 증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토양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여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잎의 기능이나 뿌리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나무가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식을 한 직후가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이 나무한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양 성분일까요? 그렇진 않죠. 영양 성분보다는 물 자체가 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 성분을 주는 것 못지않게 물의 양도 무척 중요하다는 거죠. 흉고 30cm 정도 되는 나무한테 100ml짜리 나무 영양제를 하나 주었다고 그래서 큰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안 주는 것보다는 좋겠죠. 하지만 그 나무가 적절한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은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분을 나무에 주입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의 기능이나 잎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는 영양 성분 못지않게 물의 양도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존에는 500ml나 1000ml 정도의 포장 용지에 있는 그러한 물질들을 넣어줬죠. 자, 그래서 물을 이렇게 충분히 주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양분이겠죠. 그러면은 나무가 만들어내는 영양분은 무엇일까요?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 탄수화물이죠. 설탕이 되죠. 당류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이 물에다가 당류가 들어가는 것이 나무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게 보통 영양제 그러면은 NPK, 질소, 인산, 칼륨 같은 것들을 떠올리는데요. 이러한 물질들을 우리가 영양제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무기, 양료라고 그러죠. 물론 이제 이러한 것도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은 이런 무기 양료는 그 어떤 성분이 기능의 향상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양제와 무기 양료는 조금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 무기 양료보다는 영양 성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나무주사를 줄 때는 당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물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무기양료가 포함되어 있으면 효과가 더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나무가 건강하지 않다거나 쇠약하다거나 아니면은 특정 잎이나 뿌리가 기능이 상실되어 있을 때 주는 나무 주사에는요, 물, 당류, 그 다음에 무기양료 이러한 것들이 골고루 희석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뿌리의 기능이 이상이 있는 건지 쇠약한 건지, 이제 쇠약한 거는 물의 이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제가 되거든요. 때문에 이때는 영양분의 성분이 더 많은 것이 좋겠고요. 뿌리의 기능이나 잎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면 영양 성분보다는 물의 양이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목적 때문에 나무 주사를 실시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나무 주사를 주면은 도대체 나무에 어떤 조직을 통해서 이동이 될까요? 네, 너무도나 잘 알고 계시죠? 네, 물관입니다. 나무에 있어서 물관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도대체 어디가 물관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물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의 구조에서 살펴보면은 심재와 변재라는 구분으로 합니다. 두 개로 나누죠. 심재는 우리가 흔히 죽어있는 조직, 그다음 변재는 살아있는 조직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가? 네, 심재는 다소 갈색이면서 진한 색깔을 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몇 가지의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진한 갈색을 띠는 부분이 있고 약간 하얀 색깔을 띠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요, 심재와 변재를 금방 구분하실 수 있겠죠. 소나무는 이렇고요. 여기 있는 이 나무는 느티나무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 굉장히 진한 갈색으로 띠고 있고요. 옆에 그 연한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심재와 변재는 사실은 육안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한데 진짜 이게 검은색, 갈색 부분이 심재 맞아? 이제 이렇게 또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좋은 사진이 한 장 있더라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는요, 소나무 시기별 수지 분비량 조사와 약재라는 그런 논문에 있는 사진인데요. 가운데 보시면은 빨갛지가 않죠. 이 가운데가 뭐겠습니까? 네, 바로 이 가운데가 심재가 되겠죠. 죽어있는 조직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 주사를 줄 때 빨간색 색소를 타서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면은요,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게 되고 있는데요. 이 퍼져나가는 모습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물관이 흐르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심재, 죽어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정도의 크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러한 형태하고 거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고 색깔을 가지고서 심재와 변재를 좀 구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심재와 변재는 사실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물관은 심재가 아니라 주로 변재 쪽에 다 있겠죠. 그래서 변재를 통해서 이동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변재의 폭이 나무마다 조금씩 틀리다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이테 약 20개 정도가 변재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약 15개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개, 15개가 있는 게 무슨 차이가 하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나무 주사를 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소나무를 예로 들겠습니다. 소나무에서 이렇게 구멍을 뚫고서 낙엽을 주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 구멍을 뚫는 위치가 지금 이렇게 하면은요, 심재까지 닿게 돼 있죠. 근데 심재까지 닿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가 보통 구멍을 내서 상처를 내면은 우리가 코디트 이론 잘 아시죠? 코디트 이론에 의해서 방어벽이 전부 다 생겨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검은 색깔로 진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과거에 나무 주사를 주기 위해서 구멍을 뚫었던 자리입니다. 이 구멍을 뚫었던 곳에 방어벽이 잘 형성이 되고 그 내부는 다시 수지로 채워지고 있죠. 물론 이 수지가 강도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을 채워주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이루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과연 이 변재 부분에 상처난 부분이 변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주변이 너무나 깨끗하죠. 이거는 코디티 이론이 너무나 잘 적용되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구멍이 심재까지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심재는 죽어있는 조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죽어있는 조직 부분에 방어벽이 생길까요? 생길 수가 없죠. 그러면은 거기는 아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물지 못하면은 내부에 약액을 넣었으니까 다 물이잖아요. 습도가 높죠. 부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주사를 줄 때 변재가 아닌 심재 부분까지 닿게 되면은 내부를 썩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심재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나무 주사의 기술
수족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의미는 변제 쪽만 우리가 뚫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변제의 폭이 나무마다 다 틀리다라는 것이죠. 어떤 거는 10년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30년 정도까지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무의 수종이나 수종에 따라 가지고 다 틀리거든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나이테 하나를 약 0.5cm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은 20개면은 약 10cm 정도의 폭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드릴의 이 길이가 일반적으로 보통 한 10cm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 종류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약 10cm 정도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끝까지 넣지는 않잖아요. 중간 정도 넣거든요. 중간 정도까지 넣는다는 거는 약 5에서 6cm 정도 들어가게 된다는 거고요. 그만큼 구멍이 뚫린다는 거고요. 깊이가 5에서 6cm가 된다면 나이테가 약 12개에서 15개 정도가 돼야지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20개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몇몇 수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멍을 뚫을 때 5cm 내외 정도로 뚫고, 두 번째 각도인데요. 이 각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변제를 이렇게 관통하게 됩니다. 변제를 관통하게 되는데, 이 관통을 할 때 각도가 높다라는 거는요, 이 변제 부분의 접촉면이 적다라는 것이죠. 변제에 많은 부분이 닿아야지 약액이 잘 흡수가 될 텐데, 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접촉면이 적기 때문에 약의 흡수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도를 최소한 10도 이상 정도로 맞춘 상태에서, 이게 수평이 되면은 약액이 흐르게 되니까는요, 흐르지 않을 정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10도에서 15도 정도 이렇게 기울여서 하되, 너무 급격한 경사 각도는 오히려 내부에서 약액 흡수에 대한 면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약액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면적에 해당하는 그러한 길이, 그러한 것들이 보통 15도에서 30도 또는 45도 이내 정도 했을 때 효과적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각도만이 아니라 이것을 약간 비스듬하게 해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보통 직각으로 뚫으면은 심지에 닿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것을 약간 틀어서 비스듬하게 약 15도 정도에서 20도 정도 틀어가지고 이렇게 주게 되면은요, 이 변제에 닿는 면적의 비율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심지에 닿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혹시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나무, 어떤 수종에 대해서 나무 주사를 할지 모르고,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변제의 깊이를, 폭을 잘 모르는 상태라면은 이렇게 직각으로 뚫기보다는 약간 비스듬하게 해서 변제를 통과하는 길이가, 면적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높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지표면에서 30cm 또는 뭐 50cm에다가 뚫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것이 옳겠습니까? 지금 이 나무 주사는 물관을 통해서 이동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관이라는 거는 뿌리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멍을 뚫은 위치에서부터 그 약액의 흡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밑으로는 거의 내려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표면에서 제일 가까운 곳일수록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30cm, 50cm가 아니라 사실은 지표면에 거의 맞닿는 그러한 위치를 가장 좋은 위치로 보고 있는데, 이건 이론적인 거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꿇어 앉아야 되고, 또 작업의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너무 낮은 지표면보다는 작업하기 좋은 30cm 내외 높이에서 구멍을 뚫어서 작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면은요, 나무 주사를 줄 때 각도는 30도에서 45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론 서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는 한 15도 이상만 되면은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도에서부터 30도, 근데 45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접촉면의 협소로 인해서 흡수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어느 정도 각도는 좀 낮은 것이 좋겠고요. 높이는 제일 아래가 좋긴 하지만은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서라면은 어느 정도 높이가 되어도 상관은 없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나무주사의 목적과 어떻게 줘야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리를 하면은 나무주사는 물건을 타고 가기 때문에 변제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은 구멍을 뚫을 때 너무 지나치게 깊게 뚫어서 심재 부분에 훼손이 되면은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부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도는 30도 내외 정도, 그 다음에 높이는 낮을수록 좋지만 어느 정도 높아도 크게 지장은 없다.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나무주사하고 관련된 내용은 이러한 내용만 아니라 더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간단한 목적과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나무주사를 줄 때 쓰는 장비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드릴만 있으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드릴을 써야 될지 또는 어떠한 장비가 필요한지 그러한 것들을 모아서 함께하는 시간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